안녕하세요. 초, 중, 고 자녀 교육과 고3 엄마 입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주제는 스마트폰에 빠진 우리 아이 구하기란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 영상은 시리즈 영상으로 기획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빠진 우리 아이 구하기, 게임에 빠진 우리 아이 구하기, 유튜브에 빠진 우리 아이 구하기 이렇게 구성할 계획이니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요즘은 비대면 수업과 더불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시죠? 저도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스마트폰 문제 때문에 속을 좀 태웠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두 아들을 스마트폰에서 구한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하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갑작스럽게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작된 비대면 세상은 우리에게 시행착오를 겪게 만들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비대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이죠.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온라인 세상으로 눈을 돌려 온라인 매체 광고와 유해한 영상 등 자극적인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중독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6월과 7월 전국 초, 중, 고등학교 11,705곳의 초등학교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했어요. 그 결과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22만 8,120명이고 두 가지 문제를 다 갖고 있는 중복 위험군은 83,914명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2018년도부터 검사를 했는데 해마다 이 인원은 늘고 있고요. 저는 작년에 4학년 담임이었는데요. 스마트폰을 온라인 수업 말고도 하루 평균 3시간 내지 4시간을 이용한다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느냐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외로워서래요. 맞벌이 등의 이유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가족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주로 과의존 이용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맞벌이 아이들이 많았어요. 집에 아이가 혼자 있게 된 상황이지요. 예전에는 그 혼자 있게 된 시간을 학교가 채워주었는데 아이는 학원이라도 가지 않으면 아침부터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혼자 있는 거예요. 집에 어른이 없으니 거의 방치된 채로요. 집에 부모님이 되신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 경우인데 문제는 아이 교육과 돌봄이 오롯이 가정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스트레스가 더 커져서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 교육의 빈부격차가 더 많이 늘어났고요. 집에서 나름 케어가 되는 아이들은 학습 공백 메꾸느라 학원이라도 다니고 나름대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데 집에서 케어가 되지 않는 아이들은 집에서 방치가 되어 학업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을 듣는 도구는 어떠한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노트북이나 패드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많이 듣고 있지는 않나요? 학교에서 노트북이나 패드를 대여해 준다고 해도 아이들은 접근성 면에서 노트북이나 패드보다는 스마트폰이 훨씬 편하다고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듣는 것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고요. 그러니 학교 수업을 들을 때는 되도록 스마트폰보다는 데스크탑 PC나 노트북, 패드를 이용하도록 제가 추천드려요. 아이들은 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유튜브나 게임, SNS를 많이 해요. SNS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카톡을 많이 이용하더니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어른들 눈을 피해서 페이스북으로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저희 집 두 아이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문제로 별로 갈등이 없었어요.
꿈이 일찍 생긴 아이는 공부에 집중하느라 스마트폰을 많이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저희 둘째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스마트폰을 사주었는데 이것저것 들여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중독 수준은 아니어서 크게 통제하진 않았어요. 가끔가다 심하다 싶으면 잔소리를 하는 정도였죠. 초등 때는 부모 말이 어느 정도 잘 먹히는 시절이라 부모가 뭐라고 하면 좀 자제를 하잖아요. 하지만 아이가 중학교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좀 달라져요. 중학교 사춘기 때에는 아이도 사생활이 생겨서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사실 알기도 좀 어려워요. 주로 힙합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기는 하던데 아이 단톡방을 들여다보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아이가 스마트폰을 적당히 조절하며 볼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하기보다는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메시지를 눈빛과 다정한 말투로 계속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가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한다 싶으면 가끔씩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고요. 우리 어른인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뿐이더라고요. 사춘기 아이에게 너무 강한 통제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가 크게 예민하게 굴지 않고 물을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주면은 아이는 언젠가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중학교 때 사춘기로 스마트폰을 많이 들여다본 저희 둘째 아이도 고1이 되더니만 공부에 불똥이 떨어져 할 일이 생기니까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초등교사로서 초등학부모님께서 선생님 스마트폰에 빠진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상담해 오시면 저는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해드려요. 첫째, 스마트폰은 너무 일찍 사주시지 마시고 최대한 늦게 사주세요. 특히 유아기 때 들려주는 스마트폰은 감각적인 영상에만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이 되어서 좌우 뇌가 골고루 발달하지 못하니 특히 유아기 때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주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한참 오감이 발달해야 할 유아기 때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발달 지연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마트폰을 사주는 시기는 초등학교 때 아이가 책에 재미를 붙이고 읽기 독립을 한 3학년 내지 4학년 이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둘째, 아이와 스마트폰 사용 장소와 시간을 합의하게 하시고 아이가 어려서 자신의 욕구를 잘 제어하지 못하면 스마트폰 관리 앱을 설치하셔서 시스템으로 아이의 충동을 제어해 주시라고 말씀드려요. 초등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게 잘 먹혀요. 오늘 자신이 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면 다음날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날 다시 스마트폰을 주고 약속을 잘 지키는지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초등 때는 지속적인 아이와의 약속, 규제를 함께 정하고 자신의 욕구 조절을 해나가는 것을 배우게 돼요.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도 하죠. 우리 아이의 학습 역량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 만족 지연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공부를 잘 할 수 없게 돼요. 특히 스마트폰 사용 장소는 거리에서 스몬비처럼 이동할 때는 사용하지 말 것과 가족과 함께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가 잠자리에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못하게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거실에서 충전하게 해달라는 말씀도 같이 드려요. 왜 견물생심이라고 아이가 스마트폰을 눈에서 안 보이게 치우게 되면 훨씬 효과적인 것과 같은 이치죠. 셋째, 부모님도 아이 앞에서 스마트폰 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당신은 스마트폰을 많이 들여다보면서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논리에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아이의 반항심만 키우게 돼요. 넷째, 아이가 스마트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앱 중에서 유용한 앱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전혀 몰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스마트폰을 잘만 사용하면 이제 유용한 학습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모르는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꼬마 유튜버들도 많은데 스마트폰 앱 이용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특히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육 과정에 미디어 교육으로 동영상 편집을 경험해보게 하고 있어요. 중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수행평가 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도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가 있으면 불편한 것도 사실이어서 우리 아이만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힘들더라고요. 이제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습 도구로서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지 교육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초등교사들의 역할도 매우 큰 것 같아요. 아이에게 유용한 앱을 소개해주고 활용하게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다섯째, 아이가 오프라인으로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를 갖게 해주세요라고 조언을 해드려요. 즐길 거리가 많은 아이는 스마트폰에 덜 의존하게 되거든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하거나 아이의 취미 생활을 적극 장려해 주라고 해요. 오늘 저는 스마트폰에 빠진 우리 아이 구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할까요? 첫째, 스마트폰은 초등 때 가급적 늦게 책에 재미를 붙인 이후에 사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둘째, 스마트폰을 사주었다면 아이와 스마트폰 사용 장소와 시간에 대한 합의를 하고 계속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약속을 잘 못 지키면 그만큼의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정 아이가 힘들어하면 관리 앱을 깔아주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마트폰이 꺼지게 해주세요. 셋째, 부모부터 스마트폰 이용 습관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부모도 못 지키면서 아이에게 강요하기만 하면 아이한테 반항심만 커지게 돼요. 넷째,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학습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유용한 앱을 알려주세요. 다섯째,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오프라인 취미를 장려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려요. 재미있는 운동이나 취미가 있는 아이는 스마트폰에 덜 집착하게 될 거니까요.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자녀 교육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게임에 빠진 우리 아이 구하기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